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한 37살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남 앞에서 제 얘기나 가족 얘기를 잘하지 않는데 얼마 전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겪은 엄청난 일을 속에만 담아두고 있으면 병이 날 것만 같아서 이곳의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는 완전 천사표인데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남자를 밝히는 스타일이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점잖은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러니 둘 다 서로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을지 안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래서 자기기만 아니면 둘이 벌써 헤어졌을 거라고, 내 부모지만 둘이 왜 결혼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히 정말 시어머니가 결혼한 게 이해가 안 됐죠. 그렇게 자유롭게 이 남자, 저 남자랑 연애하면서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지 말지, 왜 해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지 시아버지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수학교사 출신이라서 정확하신 분이고 얼마 전에 교무부장까지 하시고 정년퇴직하신 분이라서 정말 성인 군자 같은 분이시고 주위에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러고 다니는 길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한숨만 들이키고 쓴 소주만 삼키는 게 보기에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에게 바람핀 걸 걸린 것만도 좋기 10번은 될 겁니다. 작년에도 어디 친구들끼리 골프 여행 갔다 온다고 해놓고 웬 남자랑 근사한 호텔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는 걸 딱 걸린 겁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근처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창가에 앉은 시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와인을 마시면서 유혹의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본 거죠. 저희 시어머니 나이가 올해로 62인데 남자 나이는 아무리 많아도 50대로 밖에 안 보이더군요. 둘이 하는 짓은 누가 보면 갓 결혼한 신혼부부 같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 그 꼴을 보고 있는 저희 남편은 아주 눈이 뒤집어져서 와인바로 쳐들어가서 그 남자한테 지금 남의 엄마 데려다가 뭐하는 짓이냐고,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꼬셔내면 당신 직장이랑 가정에서 얼굴 못 들게 해주겠다고 소리소리를 쳤습니다. 남자는 놀라서 죄송하다며 도망쳤는데 시어머니 하는 말이 자기가 먼저 꼬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외로워서 혼자 와인바에 온 저 남자를 꼬셨다는 겁니다. 저는 둘이 오늘 처음 만났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3년 이상 연애하고 결혼한 신혼부부 같은 그런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만난 남자를 유혹해서 저렇게 넘어오게 만들다니. 시어머니의 남자 꼬시는 수완은 하여튼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무료시 남편은 오늘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이혼하게 만들 거라고, 난 더 이상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시아버지에게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핸드폰을 뺏듯이 가져가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눈물로 사정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근데 너도 알잖아. 이 아버지 돌부처인 거 나도 여잔데 그런 사람이랑 무슨 재미를 보겠니? 그래서 내가 미쳐가지고 그냥 인생이 외롭고 심심해서 잠깐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걸로 끝이야. 내가 더 보기도 부끄럽고 며느리 보기도 부끄럽고, 내가 한 번만 더 니들한테 이런 꼴 보이면 개딸이다. 개딸?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응. 남편은 또 아무리 미워도 엄마니까, 엄마가 눈물바람으로 사정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는 말씀 안 드린다고 안심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터져도 터질 문제라면 그때 그냥 확실히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일을 넘어가는 바람에 시아버지는 요즘 한동안 시어머니가 잠잠해진 줄 알고 시어머니에 대한 경계를 좀 느슨하게 풀었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놔두고 3박 4일 일정으로 은퇴한 친구들과 지방에 귀농 귀촌 창업 설명회를 들으러 간 것입니다. 고향 친구 중에 녹즙을 팔아 대박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없는 나흘 동안 저희 부부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또 딴 짓을 할까봐 걱정돼서 저희가 잠깐 모시고 있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 이제 정신 차렸다고, 남편이 저렇게 퇴직금으로 우리 가족 잘 살게 하려고 제 나이에도 저렇게 창업 설명회까지 들으러다니는데 나도 생각이 있지 설마 그 사이 남자를 만나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제 어머니가 좀 철들었나 보다 싶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출장 간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 1시에 시어머니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머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옆에 있는지부터 물었고 제가 옆에 잠들어 있다고 하자 절대 남편한테 알리지 말고 혼자서만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겁에 질려 있어서 저까지 겁이 나더군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몰래 바람을 피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맘 같아선 당장에 남편을 깨워서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부탁인데 무시할 수는 없어서 저 혼자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차를 타고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는데 자전거 시어머니가 그 새벽에 잠옷 바람으로 나와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차를 세우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제가 입은 가디건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고 눈물만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제가 알아야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기 침실로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침실로 가서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대 위에 웬 남자가 나체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놀라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 꼴 보여주시려고 저 부르신 거냐고 막 화를 냈는데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병원을 데려가야 할지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당장에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에게 연락해서 부르고 시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 모든 것을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르게 처리해줄 수는 없겠냐며 눈물바람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일도 아니고 이건 사람이 죽은 문제고 지금 어머니가 걱정해야 되는 건 아버님이나 아들한테 비밀로 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죽은 것이 어머니 때문인지 아닌지 그걸 걱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자기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냥 평소처럼 남자랑 잠자리를 가진 것뿐인데 전날 과음을 해서 그런 건지 어쨌는지 한창 좋았던 순간에 갑자기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의식이 없길래 너무 놀라서 TV에서 본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따라하고 찬물도 부어보고 손발도 주물러 보면서 어떻게 하든 다시 살리려고 애써봤지만 남자는 살아나지 않았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한 거랍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 일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경찰과 감식반이 들이닥쳤고 시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붙잡혀 가면서도 끝까지 저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에게는 제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게 어디 숨긴다고 될 일인가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기가 막히고 쪽팔리고 저보기 부끄럽다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다고 그때 시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확실히 그 못된 버릇을 고치거나 버릇을 못 고칠 거면 이혼을 하고 의절도 했어야 하는데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정말 어디 가서 남 부끄러워서 말이라도 할 수 있을 일이냐고요. 그리고 불쌍한 시아버지에게는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참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왕 알게 빨리 알아야 한다면서 연락을 했고 시아버지는 놀라서 경찰서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은 경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자다가 죽은 남자가 시아버지의 같은 학교 동료 교사 출신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셨는지 시어머니의 뺨을 치셨습니다. 야, 이 여자야, 네가 사람이니? 네가 사람이야? 내가 그동안 수많은 잡놈들이랑 놀아난 거 다 봐줬는데 그게 네가 이뻐서 봐준 거 아니야? 내 새끼 어미니까 봐준 거고 제정신 돌아오길 바라면서 이 악물면서 참고 기다린 거야? 근데 피눈물 쏟으면서 참고 기다린 결과가 겨우 이거냐? 내 친구 꼬셔서 자다가 어이 죽게 만든 거? 네가 인간이면 적어도 내 친구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네가 사람이라면 세상에. 그 점잖으신 시아버지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숨도 안 쉬고 울분을 토해내는데 그동안 얼마나 쌓인 한이 많으면 저 어진 사람이 저런 말까지 하나 싶어서 지켜보는 저희 마음이 참 너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찰에게 저 여자 꼭 철저히 조사해서 죗값 받게 하라고 신신당부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경찰서를 나와 집에 가버리셨고, 저희도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 이틀간 유치장에 있었는데요. 죽은 남자가 고혈압에다가 뇌혈관 질환까지 앓고 타살 흔적이 없어서 금방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짐이 담긴 짐가방과 함께 이혼 서류를 대문 앞에 내놨어요. 시어머니는 초인종을 누르며 잘 못했다고 사정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이번만큼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는 할 수 없이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저희 부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기냐 시어머니냐, 둘 중 누구와 의절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의 선택은 당연히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전화를 안 받자 집으로 찾아왔는데 남편이 문 또한 열어주면서 냉정히 말하더군요. 그동안 아버지를 봐서 참고 참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다고, 당신 아들로 사는 쪽팔려서 더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남편에게 정말로 이번 딱 한 번만 만나고 다시는 남자를 안 만나려고 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또다시 눈물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내 편을 들어야 한다면서 한 번만 더 이런 꼴 보이면 내가 개딸이라고. 정말 듣기에도 지겨운 똑같은 변명을 반복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 더욱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개딸이야. 아니, 걔도 아마 당신 같은 사람이랑 엮이기 싫을걸?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한참을 더 문을 두들기면서 미안하다, 잘 못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남편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물어봤자 소용없는 걸 아는지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땐 어딘가로 가고 없었습니다. 그게 작년 가을이었고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네요. 시아버지가 말하길 합의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 요청을 하다가 시열도 안 먹히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작은 빌라 얻을 돈만 받아 나갔다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로 남자를 포기할 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딜 가든 또 자기 맘에 드는 남자를 어떻게든 꼬셔서 잘 지낼 것 같네요. 하지만 저희 가족이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주는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겁니다. 사연을 쓰고 보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이 더욱 안 됐다는 마음이 드네요. 저희 부부가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를 지우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테니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일 안 겪고 평탄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